안녕하세요. 배우 마담 섀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계입니다. 네, 오늘도요, 저희를 미스테리한 세계로 퐁당 빠뜨려 주실 콩콩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콩콩 박사입니다. 오늘은 베니비디비치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네네.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거든요. 네. 궁금하다, 알고 싶다라고 했던 내용이 있는데 흑기사 위성이라고 네, 들었어요.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계속 말씀드리면 말을 못하게 하는구나.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에 대해서 맛보고 오겠습니다. 1960년 1월 31일 미국 영공을 감시하는 북미 대공 방위 시스템에 비상벨이 울렸다. 레이더의 미확인 비행체 출현. 반복한다. 레이더의 미확인 비행체 출현. 저게 뭐지? 거리상 대기권 바뀌잖아. 그럼 위성이란 말인데 당장 펜타곤과 백악관에 보고하고 움직임을 하나도 빠짐없이 계속 추적해. 같은 시각 백악관에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주재하는 긴급 비상대책회의가 소집됐다. 이후 미국 정부는 이 정체불명의 위성을 흑기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며 흑기사 위성이 극궤도를 따라 돌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추적 결과 흑기사 위성은 남극과 북극 상공을 따라 반복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극궤도를 따라 도는 위성이라고? 그런 게 가능해?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현재 기술로는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3주 후 흑기사 위성이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졌고 미국 정부는 흑기사 위성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감췄다. 하지만 1960년 2월 미국의 타임지가 도널드 키호 소령의 도움을 받아 미스터리한 검은 위성을 발견했다는 폭로 기사를 내면서 흑기사 위성의 존재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다. 이후 1989년 프랑스의 천문학자 조지 미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데 흑기사 위성은 아주 먼 외계에서 온 비행물체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이 흑기사 위성은 최소 5만 년 전에 만들어진 위성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흑기사 위성은 15년에서 20년을 주기로 지구 근방을 오가며 지구의 극궤도를 따라 나타납니다. 이후 수많은 사람들은 우주 어딘가에 있는 최첨단 외계 문명에서 지구를 관찰하기 위해 보낸 위성이라고 믿기 시작했는데 흑기사 위성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글쎄 이게 제가 이 흑기사를 술자리에서 불러본 이후에는 불러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위성 이름에 흑기사라는 이름을 붙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계기가 네. 그냥 어쩌다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서 이제 영공과 네. 그다음에 우주 관측까지 네. 할 목적으로 그 레이더 기지를 가동을 하고 있었는데 정체불명의 물체가 잡힌 거예요. 거리로 봤을 때 지구 위에 있는 거의 위성급인데 1960년에 이런 위성이 있으면 안 돼요. 러시아와 미국 정도가 네.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네. 기술이 있는데 네. 우주로 물체를 쏘아 올린다는 개념이지 네. 지금처럼 정밀한 궤도를 뭐 따라서 이동하면서 지구를 어떤 그 포착한다든지 관측한다든지 이런 개념의 위성이 아니거든요. 저는 맨 처음에 흑기사 위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을 뭘 도와줬다든지 미국에게 뭔 이익이 됐으니까 흑기사 위성이라고 부른 건가? 영국의 네. 우주개발 프로젝트에 흑기사 위성이라는 네. 프로젝트 명이 있어요. 근데 정체를 모르겠으니까 그냥 프로젝트 명을 따와가지고 흑기사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냥.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 국토 안보에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네. 이 문제를 접근했기 때문에 네네. 비밀 암호가 필요했던 거죠. 암호명으로 불러야 되는. 흑기사 위성이 심각한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고 봤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러시아가 위성 기술이 자기들보다 몇 발 앞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러시아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힘든 극궤도를 도는 건 러시아 거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미국의 과학자들의 상식으로는 현재로서 이론적으로는 구현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주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건 러시아밖에 없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백악관에서 러시아에 문의를 합니다. 네. 니네가 쏜 거야? 네. 라고 하는데 러시아에서 야 우리 이런 거 없어. 이 정도 우리도 못해. 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흑기사 위성이 나왔다라는 얘기 나왔을 때 아 이것은 외계인의 것이다. 네. 절대 지구의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 막 쏟아졌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흑기사 위성의 무게가 10톤에서 한 15톤 정도로 추정이 된다. 보통 위성의 무게와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 당시에 구소련에서 쐈던 스푸트니크 2호가 네. 무게가 500kg이에요. 거의 1톤 이하의 물체를 쏘는 것도 버거워요. 이 흑기사 위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네. 정체가 밝혀졌어요. 1995년에. 아 진짜요? 네, 미국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1959년에 감시 카메라를 탑재한 비행체를 쏘아 올렸는데 프로젝트 명이 디스커버리였는데 5번째 발사체 디스커버 5호가 전원 이상 문제로 인해서 고장이 나서 대기권을 떠돌게 됐다. 그럼 미국 정부는 그 당시에 알았냐? 고장이 났다는 건 아는데 네. 이게 남극과 북극의 궤도를 따라서 그게 그렇게 따라갈 줄은 몰랐던 거죠. 아 원래는 그렇게 극궤도를 따라 도는 게 그 정도 기술은 없었어요. 기술이 없었는데 이렇게 고장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증거 자료도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는 게 뭐냐면, 이 흑기사 위성이 최초로 미국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것은 네. 1959년 8월 15일인데, 8월 13일에 네. 우리가 디스커버 5호를 발사했다. 발사 이후에 고장이 났기 때문에 디스커버 5호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960년의 사건을 1995년에 발표하면서 아무도 안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게? 미국 정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이게 미국 정부 관계자는 1960년에 이야기를 했어요. 아, 이야기를 했다고요? 했어요. 자기가 이 쐈다고? 얘기를. 미국 공군이 쏘아올린 정찰 비행체인데 네. 이게 아마 오해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1960년 3월에 실체를 처음으로 폭로한 기사가 타임지에서 나왔는데 정말 많은 미스테리 애호가들과 정말 수많은 과학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타임지 기사의 후속 기사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후에 1981년에 러시아의 한 관측소에서 네. 흑기사 위성과 똑같은 궤도로 지구를 도는 정체불명의 비행체를 포착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흑기사 위성인가? 이거 가짜 아니네, 진짜네. 네. 이거 다시 들여다보자 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관측된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때 관측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 또 고장난 거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알 수 없죠. 그리고 러시아에서 온 거 이번에.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 흑기사 위성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자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 200여 명 정도가 공동 연구팀을 짜가지고 연구에 들어가요. 네. 여기서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산으로 가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게 흑기사 위성에서 3주 동안 나온 신호들을 포착을 했더니 이것이 15,000년 전에 별자리 그림이었다. 15,000년 전에 별자리인 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의문을 제기합니다. 증거를 내봐라. 네. 그 신호를 줘봐라. 라고 했을 때 못 내놔요. 음. 근데 이제 그때 항상 하는 말들은 있죠. 아무 과학자들도 이 자료는 미국의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내가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갔죠. 아, 그래. 그래서 관종, 야, 관종. 저지 밀어가는 사람은 흑기사 위성은 초고대 문명에 만들어서 쏘아 올렸던 위성이거나 아니면 외계인이 5만 년 전부터 지구를 관찰하기 위해서 가동하고 있는 위성이다. 라고 하는데 아니 5만 년 전은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뭐죠? 5만 년 전에 무슨 만들었다는 근거요? 근거가 뭐죠?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 이건 나도 하겠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얘기가 고대 문명 혹은 외계인이 지구를 관측하기 위해서 보낸 위성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전히 많이 쓰고 있어요. 최근에는 새로운 자료가 붙었죠. 1998년에 네. 미국 나사가 네. 우주정거장에서 지구를 찍죠. 네. 그때 영상을 보면 그 영상에서 지구 위를 검은색 물체 하나가 비행하면서 쑥 지나가는 게 나와요. 그 영상 라이브 중계를 본 사람들 이거 뭐야? 저거 흑기사 위성 아니야? 라고 되는 거죠. 98년도에는 뭐 위성들이 많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네. 나사가 소개님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위성 쓰레기입니다. 네. 우주 쓰레기입니다. 위성 잔해입니다. 네.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이 나사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 확대하고 복원하는 확대해서 작업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걸 확대해 봤더니 스텔스기 모양의 이렇게 그 삼각형 네. 모양의 여기 앞이 구부러져 있는 정찰기 같은 모습이었다. 이게 이제 가장 선호되는 이야기예요. 삼각형 모양의 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아니, 쓰레기도 운석일 삼각형 수도 모양 있잖아.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우주 쓰레기, 특히 위성 잔해들 같은 경우는 거대한 뭐 정말 문짝 하나만 날아가도 네, 철판 같은 거 네. 날아가는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 60년도에 한번 흑기사 위성이 관측이 됐고 그다음 81년도에 아까 한번 또 소련에 의해서 관측이 됐다고 했잖아요. 조지미라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5년에서 20년을 주기로 지구 분방을 오간다. 나타난다. 극궤도를 따라 나타난다 했는데 그러면은 81년도에서 20년 지났으면은 2001년도나 2000년도에 발견이 됐었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나사가 그거 우주 그거 했을 때 지나갔던 거? 그건가요?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주기성도 좀 맞질 않는 게 너무 많이 안 87년에 그 미국 나사의 이제 우주 왕복선 엔데버호에서 또 뭐 찍은 사진에 흑기사 위성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일단 조지미라가 주장했던 내용은 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분도 천문학자인데 근데 그러니까요. 흑기사 위성이라는 외계인의 물체라는 주장들이 너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검사해봐도 사진들이 이제 형체가 좀 흐려져 있죠. 형체가 흐려져 있는데 뚜렷한 사진들을 찾아보거나 동영상을 찾아보면 아무리 봐도 위성 잔해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살을 붙인 것 같고 좀 늦게 발표하긴 했지만 90년도에 95년에 발표한 미국의 발표가 맞는 말인 것 같다. 외계인의 존재가 실제한다. 그리고 외계인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흑기사 위성이 그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외계인이 있다고는 생각하고 믿고 싶고 그렇지만 이거는 너무 황당한 그건 것 같아요. 결론 났어. 결론이 난 거. 확실해. 이거는 갔다부터 말할 것도 없고. 맞아. 그럼 어떤 결론이 난 거예요? 결론 났다고 했는데. 어쨌든 석인님과 저의 괴요의 생각은 이 흑기사 위성은 미국이 디스커버 5호라고 발표한 그 말 그대로 그냥 고장난 디스커버 5호다. 네. 그래서 이론상으로만 존재했던 극궤도를 따라 도는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거고 그리고 3주 뒤에 정말 고장 나다 못해 이제 딴 걸로 빠진 거죠. 그냥 우주 쓰레기가 된 거죠. 그래서 어느 블랙홀에 가 있을 거야. 네. 수많은 미스테리 애호가들은 아직도 흑기사 위성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니까. 이 방송 들으시고 또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서 반론이 있으시면 댓글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저희가 알지 못한 또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떠냐면 흑기사 위성은 실제로 미국 정부의 발표가 맞다. 하지만 이 모든 의혹과 음모론을 키운 것은 미국 정부다. 미국 정부가 냉전 시대에 소련과 중국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극비로 하고 비밀로 했기 때문에 결국 디스커버 5호의 존재를 계속 은폐할 수밖에 없었고 디스커버 5호의 존재를 은폐하니까 레이더에 포착된 소위 흑기사 위성이라는 것을 좀 속시원하게 설명을 못 해주는 그러니까 흑기사 위성의 논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시간은 조금 미스테리했다기보다는 저희가 그냥 한꺼번에 다 동의를 하다 보니까 몰아가는 식의 방송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 저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셨는지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하고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답방송을 할게요. 네. 하나하나 또 답방송을 다음 시간에 또 힘들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